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여권 내부는 또 다른 진통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개헌에 관해서는 앞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편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 딱히 반응할 말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실언이든 아니든 일단 김 대표의 개헌에 대한 생각과 의중이 그렇다면 완곡하게라도 본인의 의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리더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개헌론이 꾸준히 나올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일단 말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사로 개헌이라는 의제를 이미 올려놓았기 때문인데요. 개헌이라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개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호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래도 지금 해가 뜨고 있네요. 뒤에 창문이 있어서 해가 뜨고 있네요. 네, 햇볕이 뜨고 있습니다. 한 이틀 동안 비 내리니까 참 그거 우울하던데. 네, 장마 같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거예요? 오늘은 War of Nerves. 아침부터 영어 하시네.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요. 예. 이 신경의 전쟁이다. 신경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프닝 멘트 해주셨잖아요. 예, 바로 이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네. 상방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와대 그런 얘기를 했을 네. 때. 김무성 대표 지금 뭐 그랬다며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런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인가가 궁금했을 법한 모두 거죠. 궁금할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나 측근뿐 아니라 국민 예. 모두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구지? 예. 기자들은 다 알고 있을 글쎄 텐데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당혹한 게 맞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측 완전히 당혹한 상황이고요. 다시는 개헌 얘기 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점점점 그런데도 또 이렇게 이 비판이 나오다니 예.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 여권 관계자들 이 청와대와 당 대표의 정말 싸늘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우려와 걱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측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것이 맞겠지만 혹여라도 또 과잉 충성이라면 그것도 문제인데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요. 해석이 여권 내에서도 구구하게 엇갈리는데 그 고위 관계자의 말은 그게 명확합니다. 실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개헌 발의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않는다. 어떻게 기자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또 뭐 오프 더 레코드나 엠바고를 건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근데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무성 대표 측은 예.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적으로 때문에. 자유로운 자리였기 네, 때문에 네. 그 기자회견 분위기는 아니었다. 네, 또 이렇게 네. 이제 애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종의 진실 공방인데 네. 어쨌든 문제는 청와대가 아주 냉혹한 모습으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같은 여권 대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각을 세운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 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헌 논의를 청와대와 함께 협의하면서 시기 조절을 하고 풀어가든가 이런 모양새로 가기는 또 이 장기전이 쉽지 않아서요. 관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육박전보다 무서운 게 신경전이거든요. 이게 오래 가면 정말 이 정가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 같은데. 네, 사람 오늘, 피곤하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신경전이라는 게. 또 오늘 아침 전격 뉴스를 보면은 이 신경전이 외교 관계에도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이 지금 딱 드러났죠. 예. 제프리 파울 씨가 이제 전격 석방이 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예. 아직도 뭐 매튜 밀러 씨라든가 케네스 벤은 갇혀 있습니다. 6년 교화형, 뭐 15년 교화형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막 속보를 보니까 이 풀려났다, 북한이 그렇죠. 또 4차 핵실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 육자회담을 열 수 있다라는 미국의 전향적인 반응이 나와서 근데 이 이게- 신경전이 밀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육자회담이라는 것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나오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레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는 측면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어쨌든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뉴스가 있는데 추가로 주목할 만한 네, 뉴스가 있나요? 신경전 뉴스가 많아요. 지금 네. 이제 한일 관계도 이제 신경전입니다. 어제 김관진 안보실장 네. 방한한 이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접견을 했는데요. 예. 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예. 근데 내년도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 이런 원론에는 합의가 되는데 예. 우리 김 실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 상처 치유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핵심 현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제 어제 이 그 우윤군 원내대표, 예. 또 이완구 원내대표, 이제는 그 주례 정례 회동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화요일 회동에서 각각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풀자 그랬는데 당청 관계도 조금 미묘하고요.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입장이 다르고 예. 또 여와야 간에도 여권은 무조건 연내 해결해야 한다. 이 입장인 반면에 또 야권은 연내 해결은 불가하다. 이래서 이것도 미묘한 신경전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3대 특수직연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네. 세 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손을 보겠다. 손을 보겠다는 그렇죠. 건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가 먼저냐. 음. 군인연금도 있고 그렇죠. 사학연금도 있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사학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았습니다. 아직 적자가 아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지금 적자인 상태인데 네. 왜 우리부터 손을 대지? 라는 것도 있고 어제 저희가 이제 공무원 노조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뭐 월급도 완전히 조금이고 뭐 여러 가지 퇴직금도 기업체의 40%다. 그렇죠. 퇴직금도 그럼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반 국민적 정서는 아마 조금 그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세게 나가는 모양인데 정치권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담배값도 올려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예? 지난 공무원 연금 기억해야죠. 국감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오는 주말이면 끝나는데 이제 그 초이노믹스 가지고 박영선 돌아온 저격수와 예. 설전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워낙 졸속 국감이라 예. 파헤치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야가 연말까지 예결산 포함해서 풀어나갈 게 산적해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아. 지금 이제 이 당청 간의 신경전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 관계 그리고 여야 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싸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싸늘한 날씨에 싸늘한 얘기. 오늘은 어떤 네. 싸늘한 음악을 들어볼까요? 이 그러면? 미리 닥쳐온 겨울 같은데요. 이게 예. 디어 클라우드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예. 오늘 노래 제목은 얼음 요새. 아, 김무성 대표가 좀 와닿지 전 않을까요? 또 겨울왕국의 무슨 OST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또 아니군요. 겨울 오면 틀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거친 길을 더듬어 따뜻한 널 안기 위해서 겨울을 걸었지. 겨울인데 네가 있어도 용기는 내게 다가갔어. 눈을 감고 찬원했지. 영원한 사랑은 내게 없어라며 차갑게 날 밀어냈어. 무시도록 아름다워 안 되는 줄 알면서 작은 기적이라도 내게 찾아와 줄 순 없는지. 온갖 차가운 말로 내 맘이 얼어붙게 우리 나의 내 손을 잡아줘. 나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나는 여전히 널 보고 있어. 얼음 같은 너의 영혼은 멈추지 않는 이슈 있어. 겨울과 닮아있구나. 무시도록 아름다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첫 여야 원내대표 간의 주례회동 어제 있었다고 하죠. 이 세월호법 협상과 같은 여야 간 현안에 대한 입장차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래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례회동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분위기 어땠어요? 첫 번째, 물론 주례 회동이기는 하지만, 우윤근 원내대표와는 그동안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쭉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평소 때처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참 온화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월호 특별법. 아직도 이견이 좀 있죠. 이게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쟁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쟁점들을 지금 좁혀나가는 과정이고, 이견을 좁혀나가서 최대한, 어떤 타결을 지으면, 이번 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또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 저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그것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지금 TF팀을 맡게 된 부분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예. 근데 해양경찰청 폐지 같은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정 해체라는 어떤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예. 똑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발전적인 어떤 기능 조정을 통해서 해경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해양경찰청을 공중분해시키고 그 구성원들을 전부 집으로 가려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해양경찰이 서양에서 말하는 코스트가드 즉 해안을 경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에 치중을 해와야 되는데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어떤 지금 자세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해경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예컨대 연안을 경비하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의 어떤
어선이라든가 또는 선박에 대한 그 경비를 하고 예를 들어 해양 오염이라든가 밀수 또는 불법적인 조업에 대한 단속을 하는 그런 한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사권이 그 부여되었는데 해경이 그동안에 이 권력기관화 되면서 수사와 정보 업무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상급기관을 많이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 본연의 그 자세로 돌려놓겠다라는 것이 이번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경 해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해경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해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지금 해경의 구성원들을 일부 조정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연안 경비라든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업무, 해양 전체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어떤 그 지금 구조를 대혁신을 하고 그러나 해경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양경찰관들이 지금의 경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에 또 그대로 한정적인 초동 수사권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해경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되 지금 해경이 해온 여러 가지 그 비능률적인 그런 업무를 대폭 조정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체 수준의 변혁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봐야지 알지. 지금 말씀으로는 새로운 조직이 나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한창 구성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훨씬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뭐 새로운 어떤 그 형태로 저희들이 좀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새 또 화두가 되는 것. 어제도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개헌.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때요? 의원분들 개헌에 관심 많습니까? 뭐 CBS 로컬뉴스 여론조사 보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국회가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새로운 그 파라다임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이 선진화법 체제라는 것은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글이 나올 수 없는 미로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미궁에 빠진 지금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야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입장차가 나면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의결을 해서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 결정 기능이 마비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회가 국민의 어떤 그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고 조합하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 의사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가 모든 그 어떤 갈등만 분출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못하는 기능 부전에 빠지고 나니까 이것을 헌법을 바꿔서 이러한 사태를 한번 타개해 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의원들 개개인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이것이 과연 헌법 문제인가라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한 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개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많지만 개헌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관심은 많지만 개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함으로써 청와대가 이렇게 맞받아침으로써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다시는 앞으로 절대 개헌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좀 어쨌든 개헌 문제로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어제 제가 그 다른 일로 오늘 아침까지 그 뉴스를 잘 못
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의논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천천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설사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글쎄 제가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말고요. 상해 발언이요. 그러니까 네. 상하이도 제가 같이 가지 않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개헌론이 국회에서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뭐 지금 야당 원내대표 우영근 대표께서 이미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우리 당내에도 이재호 의원께서 개헌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산발적으로 그런 주장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뭐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잠잠하지만 또 예를 들어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우영근 대표께서 주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국회의원들 다수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개헌의 동력으로 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막으려고 하고 이런 건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재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새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보다 그분이 좀 약간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에 동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른바 풍자했다라고 주장하는 전단지가 뭐 광화문에서 뿌려졌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 제가 뉴스를 잘못 봤어요. 그러시군요. 어제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왜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걸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이 예를 들면은 무단 건조물 침입죄로 해가지고 이제 연행을 했던 모양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야권은 굉장히 반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좀 지금 이런 야권의 어떤 그런 반응 거기에 좀 대응을 좀 잘 해가지고 좀 얘기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사건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일견 또 국민의 반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또 국가 의사에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다만 이제 워낙 특이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개혁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 연금 개혁? 일단 이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가야 될 지금 엄청나게 큰 숙제로 다가와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자체가 60세가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과정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급속히 늘고 또 국가도 정부 조직도 급속히 늘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공무원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국가에 내고 또 그 금액만큼 국가에서도 기여금을 세금에서 모아서 이것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면 충분히 이 연금 제도가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평균 수명이 길지 않고 이자율은 30%에 육박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놓더라도 연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입을 얻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국민의 그 평균 수명이 80세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모든 공무원들이 퇴직 후 20여 년 정도 이상을 연금을 받아가는 시절이 되었고 그 연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이자율은 거의 15배 이하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이 설계한 연금을 그 후에 조금씩 수정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정도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제도로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변화된 사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연금 제도는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예. 존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알겠습니다. 것인지 기로에 왔는데 현재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3대 특수직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손대 군인연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은 워낙 그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예.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과 군인은 또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출발한 제도적인 취지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또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해서 네.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러나 이제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것은 결국 줬다가 뺏는 그런 아주 그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표현을 했는데요. 잠자는 호랑이 생이빨을 뽑는 정도의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초급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10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여야를 보면 마치 가을 운동회 청백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청팀인지 백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부에선 나머지 한쪽 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작고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달려 오늘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앞서 1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주례회동 하셨다는데 그 새누리당은 분위기 뭐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제는 정기국회를 아주 원활히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예. 아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설의 새가 그 비익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태어날 때 한쪽 날개로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다른 쪽 날개를 만나야 하늘을 날 수 있다. 어제는 이러한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협상의 단초를 연 아주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유의미했으면 세월호법 같은 경우에 아직도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빨리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은근 원내대표가 또 그 보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는 그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은 아마 곧 그 보관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또 다시 그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TF에 참여하는 의원들께서 10월 말까지는 그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지혜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뚜렷한 입장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모호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은 이미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그 사계의 그 권위 있는 분들과 또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그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그 결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정부안에 비해서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거요.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수정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개혁은 그렇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연 2조의 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또 군인연금도 1조 3천억이 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놓고 지금 착수에 지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군인연금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군인연금은 약간 차별성이 있는데요. 예. 공무원연금은 지금 60세에서 65세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예. 군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년 퇴직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건데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더 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손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특수연금, 사학연금은 어떻습니까? 사학연금도 다 마찬가지죠. 단순 시대에서 다양화, 산업화, 복잡한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연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질 부분은 손질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안 의원님한테 여쭤볼 게 많아서 개헌 있잖아요. 할 얘기 많습니다. 그죠? 예. 이 개헌 얘기 나오잖아요. 개헌 얘기. 예. 어제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실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절대 개헌 얘기는 하지 않겠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150석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이 폐지하고 이것은 잘된 발언이 아니죠. 예. 예. 그 개헌이 필요는 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87년에 그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민주화 열망과 민족 권력 구조를 회복하는데 그 개헌의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 당시 헌법은 지금의 시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 예.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은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헌법에서 강화되어 왔던 기본권 수호, 국민 통합, 또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국회가 끝나자마자 그죠?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정치, 사회, 문화 이 4개의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적 여론까지 어차피 국민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실수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작심하고 했다고 보십니까? 그분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정치권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전후 좌우를 생각을 해서 아마 계획된 의도적으로 계획된 아마 발언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발언하면 언론에서 이 정도의 미다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고 발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나오셨네, 지금. 언론의 전문 용어. 근데요. 예.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 또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엔 개헌은 블랙코드라는 얘기 있고 2탄이 뭐냐면 개헌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은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청와대는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청와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대 상황이 요구하고 시대가 필요하면은 27년 전에 했던 이 헌법 체계가 맞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에서 터놓고 한번 여야가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 주권자인 이 국민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보고 또 집권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 또한 주권자의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저는 대통령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해서 이 여론적 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만약에 청와대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더 불쾌한 것은 국민이 더 불쾌합니다. 자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렇죠. 지금 조강특위 있지 않습니까? 조직강화특위. 이게 조직강화특위 이거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그러는데
지역위원장들을 선정하는 곳이 바로 조직강화특위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손호창 의원이 이제 손호창 의원이 안철수계였다 이제 빠진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갑자기 사퇴를 했는데 이거 밖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예? 사실 손호창 의원도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이게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안철수 의원이 좀 여러 가지로 뭔가 섭섭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호창 의원 그 조강특위 빠지는 문제는요.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자리 몇 자리도 옮기려면 현재보다 10배가 더 좋아 이득이 있어야 옮긴다. 아하. 정당인의 탈당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저는 그렇게 볼 연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특히 조강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분당이나 탈당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주 과도한 해석이고 확대 재생산엔 허구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송호창 의원을 만나 뵀는데 그런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백의정권에서 재충전 시간을 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액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께서도 창당할 때 정치민주연합의 발기이셨고 또 초대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하신 분이 가장 소중한 우리 당내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기회를 갖고 다시 당 발전에 위해서 저는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0대 50을 원래 민주당하고 안철수 의원 측하고 50대 50의 어떤 그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면서 탄생한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직강화특위에서 지역위원장이라는 임명도 50대 5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예비 선거고요. 내년 이제 총선, 내백년 총선에서 내년이 중요한데 아마 내년 가면은 여러 가지 한 추구 우리 당을 맡고 있는 한 추구 세력으로서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50대 50으로 될 것이다. 공천이요. 50대 50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국회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도 이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좀 할 일이 아직 그 예산안 통과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우리 김재원 수석이 상당히 합리적 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불편한 사항도 서로가 양보와 이해로서 원만히 타결을 본 것 보면은 순풍에 다스를 달지는 않았지만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모든 게 참 잘 돌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쌍이통엔 펜잘 레디. 삼동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희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